연방 상원에서는 400억 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 패키지를 결국 통과시켰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보시다시피 찬성 86표 나왔고요. 반대 11명. 반대 11명은 저희가 어제 소개해드렸던 그 의원들 그대로 다 반대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찬성이 더 많으니까 통과가 일단 됐고요. HR 7691호, 이게 이제 400억 달러를 우크라이나 쪽에 지원하자라는 결의안인데 이게 이제 통과가 됐다. 폴 의원은 또 다른 부채를 지는 것이 아니라 국방 예산 등 기존의 예산 편성안에서 다른 방법을 고안해야 한다라고 제안하고, 우크라이나 정부가 과거 부정부패했던 점을 고려해 감사가 확실히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법안에 포함돼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만은 그냥 결론적으로는 묵살당했습니다. 자시 할리 의원 같은 경우에는 400억 달러라는 액수가 유럽 국가들이 지출하고 있는 비용 모두 합한 거의 3배다. 이것은 미국인들의 관심사가 아니다. 400억 달러짜리 우크라이나 법안은 국가 건설로 복귀하는 것을 의미한다. 친미국 성향의 나라를 하나씩 만들어 놓는 이런 옛날에 미국이 썼던 정책, 이것으로 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건 잘못된 선택이다. 나는 거절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으나 그리고요. 브라운 의원, 마이크 브라운 상원의원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략을 물리칠 수 있도록 돕겠지만 인플레이션과 기름값 그리고 부족 현상들 때문에 미국인들을 강타하고 있는데 400억 달러의 신규 지출은 이건 지지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해놨습니다. 특히 유럽연합이 우리가 그 분쟁을 그들의 뒷마당에서 끝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에 유럽연합은 지금 전혀 부응하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돈을 줄 수 없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지금 했습니다. 하지만 라이노들 밋 롬니 상원의원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자유를 사랑하는 국민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수백억 달러 원조를 우크라이나에 보내줘야 된다라고 매우 감상적인 이야기를 했고요. 린지 그레이엄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상원의원도 미국은 원래 비개입적인 국가다. 하지만 미국은 역사적으로 민주주의의 무기였고 극소수만이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자유를 옹호해왔다. 전 세계적으로 자유를 옹호하는 나라들이 씨가 말라버렸을 때에도 끝까지 자유를 지켜온 나라는 미국이었다. 이제 이런, 그것은 맞는데,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금 이런 이야기가 맞아떨어지는 곳이냐, 이 부분은 지금 논란이 많다는 것이죠. 짐 이노프 상원의원, 오클라호마 상원의원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명확히 합시다.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은 미국의 안보 이익의 최우선이다. 우리는 또한 지난 17개월 동안 미국 대통령이 푸틴을 달래기 위해서 하기는커녕 러시아를 저지하기 위해서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 근데 다 찬성표 던진 사람들이고요. 이 결의안은 HR 7691번 이 결의안은 하원에서는 지난주에 날치기로 통과가 됐는데 57명의 공화당 하원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 의해서 날치기가 됐습니다. 400억 중에서 200억은 군사지원으로 들어가고요. 군사작전에 들어가고 200억은 그냥 국무부, 우크라이나, 국제기구 이런 실제 전쟁과 관련이 없는 다른 지원책으로 200억 달러가 사용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구상, 미국 군사작전, 우크라이나에 파견된 미군 장비를 교체하는데 170억 달러.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미군 장비 18억 달러를 또 우크라이나 군인들한테 준다는 이야기죠.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연구 개발 시험 평가에 4억 1,400만 달러, 전쟁 관련 미군 급여가 1,500만 달러, 국방 의료 프로그램에 1,390만 달러, 이런 것들이 지금 들어가서 200억 달러가 된다고 하고요. 이건 이제 군 작전에 들어가는 것들이고요. 나머지 군 작전과 직접 관련이 없는 내용들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경제 지원으로 87억 7천만 달러, 또 우크라이나의 인도적인 지원으로 43억 5천만 달러. 경제적 지원은 뭐고 인도적 지원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뭘 가지고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경제 지원에는 87억 7천만 달러, 인도적인 지원에는 43억 5천만 달러가 들어간다라고 하고요. 외국 군사자금 조달 프로그램, 이거 국무부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인데 여기에 40억 달러가 들어간다고 하고, 난민 및 입국자 지원을 위한 아동 및 가족관리국에 9억 달러, 유럽 부흥개발은행에 5억 달러,
유럽 부흥개발 유럽개발은행 여기에다가 5억 달러를 주는 게 우크라이나랑 무슨 관계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이런 식으로 하고요. 인신매매 전쟁 범죄 증거 수집을 위한 국제 마약 단속 법 집행 쪽에 4억 달러. 외교 프로그램들을 위해서 국무부에다가 1억 9천만 달러. 세계 농업 및 식량 안보 프로그램에 1억 5천만 달러. 대사관 경비, 건설, 유지 보수 여기에 1억 1천만 달러. 이거는 국무부에 줍니다. 우크라이나에다가 대사관 만들고 경비하는데 1억 1천만 달러가 든다는 건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우크라이나 물가가 미국보다 비싼 건지 아무리 비싸도 그렇지 1억 1천만. 하여간 국무부의 비확산 반테러 지뢰 제거 관련 프로그램에 1억 달러. 도대체 국무부한테 얼마를 주는 겁니까 지금?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공중보건 및 질병 발견을 위한 거에 5,400만 달러. CDC에다 준다는 얘기인데. 국제개발청, USAID죠. 이 국제개발청에 1,700만 달러. 국무부의 자본투자기금에 1,000만 달러. 국무부 감찰관실에 400만 달러. 규제 및 기술 지원을 위한 비용에 200만 달러. USAID 감찰관실에 또 100만 달러. 이렇게 해서 또 200억 달러가 나간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거의 대부분 다 눈먼 돈들인데요. 이게 여기서는 지금 뭐 떡국물 떨어질 게 엄청나게 많을 것 같은데. 경제 지원, 인도적 지원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그 돈을 받아서 그 돈을 실제로 우크라이나 국민들한테 이렇게 집행을 하는 중간에 비영리 단체들이 끼게 돼 있고요. 국제기구라든가 비영리 단체들이 non-government 조직들, 그러니까 비정부 조직들이 이제 끼어들게 돼 있고 그 비정부 조직들이 끼어들어서 그 일들을 수행하는 과정 중에 그 조직이 먹고 사는 월급 같은 것들이 이제 빠지게 되죠. 그러니까 100% 다 갈 수가 없죠. 이제 빠지게 되는데 그 조직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급여가 이제 뭐 한참 비싼 급여를 받을 수도 있고, 뭐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예전에 헌터 바이든 같은 경우에 국제 아동 기아 그 기구에 몸을 담았던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약간 그런 전력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아동 및 가족 관리국에 9억 달러가 나가는데 이게 제대로 될지, 또 인도적 지원에 43억 달러 나가는, 약간 빼먹을 꽃감 덩어리를 잔뜩 만들어 놓은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든다. 네.